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뉴스입니다. 200명이 넘는 세입자들의 전세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세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3년보다 많은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재산뿐 아니라 인생까지 앗아가는 나쁜 번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부터 3년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부산 지역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한 최모 씨. 최 씨는 세입자 229명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최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세입자들에게 탄원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주겠다며 회유까지 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탄원서 회유 등의 행동이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많은 형량입니다.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전세 사기에 대하여 경정을 울려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형보다 많은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생계에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암의 진단 받으셨는데 암 진단금을 저한테 주신 거란 말이죠. 4차 때 이제 13년 난 거에 비하면은 이번에 이제 15년으로 올라가서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이제 1심 선고를 한 박주영 판사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직접 읽고 절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산업 현장의 실태, 어제 집중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부산시가 긴급 현장 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4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매일 1,400여 명의 노동자가 드나들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공정률은 70% 정도. 한 노동자가 철근을 빼는 과정에서 눈에 큰 부상을 입는 등 2021년부터 이 건설 현장에서만 산업재해 6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주간 부산 산업 현장에서 10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부산시는 이곳을 비롯해 부산 지역 70곳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사망 사고 10건 가운데 7건은 기계나 구조물 등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추락 사고, 합동 점검반은 임시 가설물이나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등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이 관행상 그동안 눈 감아줬던 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작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부산시는 합동 점검에서 업체에 요구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근로 감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재해가 빈발하는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행정 역량을 투입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추락재 예방을 위해 고소 작업 및 개구부 작업의 안전 조치 사항을 중점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산업 현장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동안 월 한 차례 이상 불시 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민간 합동 안전 실태 점검 결과가 반영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는 품위 유지와 관련한 당 윤리규칙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장애인 학부모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구청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밝히고 장애인 부모가 죄인이 아닐 수 있도록 긴급 돌봄센터 추진 등 5개 정책에 대한 약속을 꼭 이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부산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영향을 강지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화명 신도시와 해운대 그린시티. 두 곳 모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최고 500%, 인허가 통합 심의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특정 단지나 지역을 선도지구로 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가 어디로 정해진지가 정말 중요하고 해운대나 함영동 중에서도 한 군데 정도는 아마 선도지구가 지정이 될 걸로 보이고 그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아마 개발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간간히 문의 전화는 오고 있는데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모두 관망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금리 부담이 크고 대출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솟은 공사비와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 정도, 또 초과이익 환수 후에도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추가 분담금도 서울 수도권과 달리 우리 지역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우리 부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이외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따른 부산시의 노력도 함께. 게다가 현재보다 최고 2배 이상 용적률이 높아질 경우 과밀 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온라인 갈아타기를 시행한 지 2주,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중은행을 통해 1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가 신청했는데요. BNK 부산은행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우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은 김진아 씨는 대출은행을 부산은행으로 바꾸기 위해 최근 온라인 신청을 했습니다. 4%대 이자를 내던 김 씨는 온라인으로 대출은행을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자 은행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최저금리 3%대 광고를 보고 대출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대출이동 제도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일단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자 비용도 아낄 겸 해서 간편하게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상담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 9일부터 온라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자 2주 만에 신청 규모가 5대 시중은행 기준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최저금리가 더 낮은 특별 상품을 출시한 부산은행도 지난 19일까지 459건의 대출 이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액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근본 주택담보대출 이동 시스템 시행에 즈음하여 불경 지역민들의 주거비용 경감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특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NK 경우 이 제도 시행으로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이 평소보다 10배가량 늘었으며 특히 3, 40대 고객의 신청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예금 대출 이윤이 마이너스인 역마진 상품까지 나오며 출혈 경쟁을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자 부담을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대출은행 갈아타기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덕 신공항 거점 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가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 주채권단 산업은행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운동본부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개항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리매각을 통해 에어부산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오늘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4건, 동의안 7건 등 모두 44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의원 13명이 온누리 상품권 피해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차등 요금제 근거 마련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도 진행했습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부산고법 2-3 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재범 위험 등 정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재차 밝히고 새로운 증거로 정유정이 가족과 접견한 녹취록까지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억지로 반성문을 썼다거나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우지 않은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하급자 경찰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밥을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돼 부산경찰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모 과장의 식사를 직원들이 순서를 정해 챙기고 있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돼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갑질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온 이 남성은 2019년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 등에서 뇌병변 1급 장애인 여성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가상화폐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마약을 화단과 수도 계량기 안에 숨겨놓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 대신 가상화폐로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범행을 부인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개인 돈을 투자하거나 대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 등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신용협동조합 전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건설 사업에 투자한 뒤 그 대가로 상가 분양권 등을 약속받거나 대출 편의를 봐주고 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수익금을 건넨 건설업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